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의 눈을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무언가 느껴지는 게 있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눈빛을 읽어왔습니다. 엄마가 나를 볼 때 눈빛, 선생님이 내 잘못을 알았을 때 눈빛,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의 눈빛. 말을 배우기 전부터 우리는 눈빛으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처를 받고 나서야 그때 뭔가 이상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배신당하고 나서야 눈빛이 달랐는데 라고 떠올립니다. 관계가 끝나고 나서야 처음부터 그 눈빛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감각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눈빛 하나로 그 사람의 뎁대미를 읽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왜 눈이 가장 먼저 말하는가? 거짓말을 할 때 가장 먼저 어디가 반응할까요? 손? 목소리? 표정? 정답은 눈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중추입니다. 이 편도체는 감정이 발생하는 순간 0.1초에서 0.2초 안에 눈 주변 근육에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느꼈다고 인식하기도 전에 눈은 이미 반응을 끝냅니다. 사람은 말을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표정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감정이 생기면 눈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뇌가 그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 찰나의 간격 0.1초에서 0.3초 사이, 그 사이에 진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 설명은 못하지만 어딘가 불편했던 그 느낌들, 그게 허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 0.1초를 포착한 겁니다. 진화적으로 이야기하면 인류는 수만 년을 생존하면서 한 가지 능력을 아주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고 저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진심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언어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빛을 읽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본능입니다. 오늘은 그 본능을 다시 깨우는 시간입니다. 눈빛을 만드는 5가지 요소. 눈빛이라는 게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따뜻하다, 차갑다, 진심이다. 이런 표현은 쓰는데 정확히 무엇이 그런 인상을 만드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눈빛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공의 크기입니다. 동공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의지로 동공 크기를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흥미와 호감이 있을 때 동공이 커집니다. 진짜 관심에서 오는 동공 확대는 표정이 함께 이완됩니다. 눈이 부드럽게 열린 상태에서 동공이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 눈가 근육의 움직임입니다. 눈 주위에는 안윤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진짜 기쁨이나 따뜻함에서만 자연스럽게 수축합니다. 이게 수축하면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고 눈 아래가 살짝 올라오고 눈이 약간 작아지면서 빛이 납니다. 이것이 진짜 미소의 물리적 실체입니다. 세 번째, 시선의 방향과 속도입니다. 어디를 보느냐, 얼마나 자주 시선이 바뀌느냐, 대화 중 시선이 자주 돌아간다는 것, 특정 주제가 나왔을 때 시선이 아래로 향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신호입니다. 네 번째, 눈꺼풀의 긴장도입니다. 피곤하거나 관심이 없을 때 눈꺼풀이 처집니다. 흥미가 있을 때는 눈이 살짝 더 커집니다. 경계심이 있을 때는 눈이 가늘어집니다. 눈꺼풀의 긴장도가 눈빛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눈빛의 초점입니다. 눈이 상대를 향하고 있어도 초점이 맞는지 흐린지가 다릅니다. 진심으로 집중할 때 눈빛에는 초점이 살아있습니다. 반면 딴 생각을 하거나 감정이 없을 때 눈빛이 흐려집니다. 눈은 나를 보고 있는데 나를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여러분도 그 느낌 아시죠? 이 5 요소가 서로 일치할 때 눈빛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어긋날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옵니다.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 1862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신경학자 기욤 듀쉔이라는 사람이
얼굴, 근육에 전기 자극을 가하는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미소와 진심에서 나오는 미소가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다는 겁니다. 진심의 미소는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과 함께 눈 주위를 수축시키는 안윤근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안윤근은 의지로 수축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진심으로 기쁘거나 따뜻함을 느낄 때만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웃는 눈은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훈련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 감정이 있을 때만 나옵니다. 이 미소를 디쉔 미소라고 부릅니다. 진짜 미소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눈 아래 근육이 살짝 위로 올라오고 눈가에 잔주름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눈이 약간 작아지면서 빛이 납니다. 볼이 함께 올라오고 얼굴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눈빛이 웃고 있습니다. 반면 억지 미소는요? 눈 아래 근육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눈의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입 주변만 움직이고 눈 위쪽 얼굴은 고정됩니다. 그리고 미소가 갑자기 켜졌다가 갑자기 꺼집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핵심입니다. 진짜 감정은 서서히 올라오고 서서히 내려갑니다. 연기된 감정은 스위치처럼 켜지고 꺼집니다.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연말 시상식이었습니다. 올해 직원상을 받는 사람이 호명됐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을 훑어봤습니다. 앞줄에 앉은 팀장이 있었습니다. 즉시 박수를 치며 잘됐다 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눈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잠깐 수상자를 향했다가 빠르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반면 뒤에 앉아있던 동료 한 명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가에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며 눈빛 전체가 따뜻해졌습니다. 눈이 먼저 웃었고 입이 나중에 따라왔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기뻐했는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수상자는 팀장보다 그 동료와 더 깊은 신뢰관계를 쌓아갔습니다. 사람은 압니다. 자신의 기쁨을 진심으로 나눠준 사람을 몸이 기억합니다. 누군가가 웃을 때 딱 한 가지만 보세요. 눈가. 눈 옆에 주름이 생기는지, 눈 아래 근육이 살짝 올라오는지. 그게 생기면 진심입니다. 그게 없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선이 말하는 7가지. 이제 시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감정 상태와 의도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다른 곳을 봅니다.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대화 중 눈을 자주 맞춘다. 진심과 자신감의 신호입니다. 건강한 눈 맞춤은 존중과 진심의 신호입니다. 단, 눈을 지나치게 고정해서 쏘아보는 건 통제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눈 맞춤은 35초 후 자연스럽게 풀렸다. 다시 돌아오는 리듬이 있습니다. 둘, 말할 때 시선이 위를 향한다. 기억을 떠올리는 중입니다. 위를 본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기억하거나 생각을 구성하는 존입니다. 셋, 내가 말할 때 상대 눈빛이 흐려진다. 관심이 지금 여기 없다는 신호입니다. 눈은 나를 보고 있는데 어딘가 텅 빈 느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넷, 특정 주제가 나올 때 시선이 아래로. 죄책감 또는 수치심의 신호입니다. 특정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선이 갑자기 아래를 향한다면 그 주제가 그 사람에게 불편함이나 죄책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대화 중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간다. 불안 또는 다른 의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 대화를 이용하고 있을 때 다음 수를 개선하면서 시선이 흐트러집니다. 여섯, 눈이 잠깐 옆 사람에게 향한다. 눈치를 보는 중입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나 허락을 무의식적으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당신의 기쁜 소식에 눈빛이 잠깐 굳는다. 비교의식의 신호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상대방의 눈빛이 0.3초 동안 멈추거나 아래로 향한다면 비교의식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임에 축하의 말이 나오지만 그 0.3초가 진심을 말해줍니다. 동공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동공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의지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 하나가 동공을 가장 솔직한 신체 반응으로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에게 강한 관심이나 호감을 느낄 때 동공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이건 진화적으로 이것은 나에게 중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대화 상대의 눈동자가 당신을 볼 때 커진다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강한 혐오나 경멸을 느낄 때 동공이 수축합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지는 건 이 동공 수축이 만들어내는 인상입니다. 누군가의 눈빛이 갑자기 차가워졌다고 느껴진다면 동공 수축이 그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피소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협상가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약 조건을 하나씩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눈동자를 관찰하는 것이 자신의 오랜 습관이라고요. 어떤 조건을 말했을 때 상대의 동공이 커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동공이 수축하거나 눈빛이 차가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입니다. 저는 계약서보다 동공을 먼저 읽습니다. 그분은 20년간 계약 파기 사례가 손에 꼽는다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과 진심으로 거부하는 것을 눈에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숨기려 할수록 눈이 더 말한다.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기 위해 눈빛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숨기려는 노력 자체가 단서를 만들어냅니다. 찰나의 반응이 먼저 나타났다가 빠르게 사라지거나 억제한 표정의 흔적이 눈의 한 부분에만 남게 됩니다. 첫째, 한쪽 눈만 가늘어집니다. 의심이나 불신을 느낄 때 양쪽을 동시에 조절하기 어려워 한쪽만 반응합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한쪽 눈이 살짝 좁아진다면 그 말을 믿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눈빛이 잠깐 꺼집니다. 진심이 없는 말을 할 때 말은 나오는데 눈빛의 초점이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셋째, 눈썹 안쪽만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슬픔이나 걱정을 숨길 때 눈썹 전체는 통제되지만 안쪽 끝부분이 올라가는 것은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눈썹 안쪽이 올라가 있다면 괜찮지 않은 겁니다. 넷째, 눈의 초점이 잠깐 내려갑니다. 수치심이나 미안함을 느낄 때 눈빛이 상대를 향하다가 순간 아래로 내려갑니다.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대화하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신호들이 쌓여서 만들어내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직감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직감은 이 미세한 신호들의 집합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눈빛이 일정한 사람, 뎁데미를 눈빛으로 읽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윗사람 앞에서와 아랫사람 앞에서 눈빛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때 눈빛이 다릅니다. 오랜 친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볼 때 반드시 한 가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식당 직원에게 주문을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나한테 대하는 눈빛이랑 직원한테 대하는 눈빛이 다른 사람이 있어. 나한테는 따뜻하게 웃는데 직원한테는 눈도 안 마주치거나 눈빛이 싸늘해지는 사람. 그 사람의 친절은 조건부 친절이야. 맞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눈빛을 유지하는 사람. 그것이 진짜 뎁데미입니다. 눈빛의 일관성이 인격의 일관성입니다. 세 가지 상황에서 그 사람의 눈빛 온도를 비교해 보세요. 첫째,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볼 때. 둘째,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볼 때. 셋째, 실수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볼 때. 이 세 상황에서 눈빛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은 사람이 오래 곁에 둬도 안전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만 따뜻한 눈빛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온도의 눈빛을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의 따뜻함이 진짜입니다. 오늘부터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드렸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적용하려 하면
오히려 대화가 방해됩니다. 그래서 딱 8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그 사람이 웃을 때 눈가에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는가? 생긴다면 진심의 미소입니다. 둘,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의 눈빛에 초점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어딘가 흐려져 있는가? 셋,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상대방의 눈빛이 먼저 따뜻해지는가? 아니면 표정보다 눈이 늦게 반응하는가? 넷, 아무런 이득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 눈빛의 온도가 나를 볼 때와 비슷한가? 다섯, 특정 주제가 나왔을 때 시선이 갑자기 아래로 향하거나 눈빛이 잠깐 굳는 순간이 있는가? 여섯, 누군가의 실수나 약점이 화제가 될 때 눈빛이 차가워지거나 날카로워지는가? 아니면 따뜻한 이해의 눈빛이 유지되는가? 일곱, 이 사람의 눈빛 온도가 만날 때마다 일관적인가? 아니면 그날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가? 여덟, 나 자신, 내 눈빛은 어떤 상황에서 달라지는가? 이 체크리스트가 나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가? 단 한 번의 관찰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눈빛은 그날의 피로도, 긴장,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패턴이 그 사람의 진짜 눈빛입니다. 눈빛이 위험한 사람들, 3가지 유형. 살다 보면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자꾸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그 불편함의 정체를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눈빛이 너무 빠른 사람입니다. 대화 중에 시선이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당신의 얼굴, 손, 주변, 다시 얼굴, 끊임없이 스캔하는 것처럼 시선이 바쁩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패턴이 보인다면 이 사람은 지금 당신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읽고 약점을 탐색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계산하는 사람에게서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불편하다고 느꼈다면 그 느낌이 맞습니다. 두 번째 유형, 눈빛이 지나치게 고정된 사람입니다. 시선이 너무 안 움직입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고 상대를 계속 응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카리스마로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눈 맞춤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이 없고 일방적으로 응시한다면 그 사람은 상대를 압도하거나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눈빛 앞에서 위축되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그 의도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 눈빛과 말이 따로 노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주의해야 할 유형입니다. 말은 따뜻합니다. 걱정되셔요. 당신을 위해서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눈빛은 차갑습니다. 눈빛의 초점이 말과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불일치가 반복적으로 느껴진다면 그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눈빛이 진심에 더 가깝습니다. 항상 좋은 눈빛을 가진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 좋은 눈빛을 가진 사람들, 오래 곁에 둬도 안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빛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신이 말할 때 눈빛이 조용히 머뭅니다. 좋은 눈빛을 가진 사람들은 당신이 이야기하는 동안 다음 할 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게 눈빛에서 느껴집니다. 눈빛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실제로 내 말이 들렸다는 느낌이 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슬픈 이야기에 눈빛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말보다 눈이 먼저 반응합니다. 힘들었겠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눈빛이 그 무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말 안 해도 알아준다는 느낌이 옵니다. 세 번째, 오래 할수록 눈빛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처음엔 조심스럽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눈빛이 더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 할수록 눈빛이 냉소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신뢰가 쌓이면서 진심이 더 열리는 사람입니다. 후자는 처음의 따뜻함이 목적을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이 주목받지 않아도 눈빛이 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주목받는 자리에서만 눈빛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좋은 눈빛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배경이 되는 순간에도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기본값입니다. 5번째, 눈빛에 여유가 있습니다. 쫓기지 않는 눈빛, 증명하려 하지 않는 눈빛,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 눈빛. 내면이 안정된 사람의 눈빛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립니다. 이 5가지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그 사람 잘 붙들고 계세요. 평생 기억할 눈빛 하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눈빛이 있다고요. 어릴 때 몹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울고 있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오래된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잠깐 그 사람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눈빛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그냥 따뜻했다고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눈빛이었다고요. 할머니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가셨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런데 그 눈빛 하나가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줬다고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눈빛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말은 사라집니다. 선물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눈빛은 오래 남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뭘 말했는지 있습니다. 당신이 뭘 해줬는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는지는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그게 눈빛의 힘입니다. 그게 뎁대미의 힘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타인을 관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눈빛은 어떤가요? 진심으로 기뻐할 때 눈가가 웃는가요? 관심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눈빛이 흐려지지 않나요?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같은 온도의 눈빛을 유지하나요? 눈빛을 훈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눈빛의 원천, 내면의 감정과 태도, 이건 조금씩 다듬어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타인의 기쁨을 기뻐하는 연습. 약한 사람을 볼 때 경멸 대신 이해를 먼저 떠올리는 연습.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같은 온도를 유지하려는 노력. 이것들이 쌓이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그리고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같은 눈빛의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눈은 마음이 쓰는 일기장입니다. 오늘 시청 좋았나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